안녕하십니까. 실록 박정희 이제 막바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도운 기업인들 편을 지금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태준 그리고 이어서 보내드리는 정주영 편, 오늘 그 세 번째 조선업 편을 가지고 그 신화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멀리 대구에서 서석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쁜데 늘 대구에서까지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조선업 독자 모델 개발, 지난번 자동차 편을 우리가 통해서도 알았지만은 이 실록 박정희 편에서 정말 이 조선업을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었을까? 1971년 그 정주영 회장은 위험한 해변 지도, 설계도를 들고 차관을 받기 위해서 유럽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난색을 표명한 유럽에 도저히 조선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해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조선 실적이 없는데 예.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각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조선은 실적이 없다고 다 난색을 표명하니까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가지고 엄명을 했는 거예요. 예. 지금 무슨 소리 하겠느냐? 우리나라가 한강에 기적하면 조선업 이거 안 하면 불가능하다. 예.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해외에 다니면서 사실상 구걸에 가까운 정정희 회장의 눈물겨운 고군분투가 시작된 거예요. 예. 참 불모지에서 또 이 바다를 점령하는 것까지 신화를 이룹니다. 차관을 얻자면 추천서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의 동의를 또 구해야 되고, 맞아. 조선의 경험이 없는 한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차관을 줄 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 회장이 어떻게 설득을 했길래 추천서를 얻어서 은행이 차관을 해 주었는지 그에 대한 비화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정정희 회장은 영국 그 바클레스 은행과 4,300만 달러 차관 도입을 협의를 했지만은 네. 은행은 조선 그 경험 실적이 없다. 예. 이런 이유로 거절했어요. 그리고 1970년 9월에 바클리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박 컨설턴트 회사의 회장인 롱바톰을 찾아가지고 예. 가가지고 좀 추천서를 요구를 했죠. 예.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난색을 표명하는 롱바통 그에게 500원짜리 지폐 예. 그 그려진 거북선.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거북선 이거 1800년대 철갑선 영국보다 300년을 앞섰다. 그래서 일본과 연전연승해가지고 일본을 혼내준 나라고 세국 정책으로 산업화가 늦어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잠재력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래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말만 듣고는 궁금하니까 실제로 한국에 보면 그 걸프가 그 발주한 유조선 건조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현대건설이 고려 원자력 건설하고 있는 걸 보고 아 이러면 뭐 신뢰도 되겠다. 이래가 이제 추천서를 해줬는데 홀쭉이 보면 고려 원자력 건설되어 있잖아요. 네. 적혀 있는데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에 이자를 얹어주고 하자가 있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아, 그야말로 파격적인 그렇습니다. 조건이죠. 예. 유조선 2척 예. 합계 6,190만 달러. 요즘 화폐 단위는 또 다르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선박 수주 계약을 따냈어요. 정주영 회장은 그때 내가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해보를 하였어요. 참 그 500원 지폐 얘기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선에 필요한 그 대규모 차관도 정 회장이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본의 기업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한 그 신화, 이 신화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수출 신용 보증국 그리고 해외 선주들을 차례로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예. 세계 조선 사상 전례가 없는 최단 공기 내 최소 비용으로 예. 초대형 조선소가 신화입니다, 신화. 신하죠. 정주의 신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크레인도 없고 트랜스포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수주받은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기술 이전도 충분히 해주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몰래 카메라를 숨기고 아, 일본 조선소에 들어가가 촬영을 해가면서 예. 기술을 배워가지고 선박 건조에 적용하는 눈물겨운 헌신을 한 결과 아, 수주받은 대형 선박 두 척은 1차 1974년 2월 15일 날 진수했고 예. 2차는 1974년 11월 27일 같은 해에 아, 진수해가 각 그 거대한 유조선 두 척을 각각 선주에게 인도를 했어요. 예. 한강의 기적은 조선업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박정희 대통령의 엄명을 받은 청와대 신동식 수석은 정주영 회장을 계속 독려해 결국 성공시켰습니다. 신동석 수석의 정주영 회장에 대한 회고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신동석 수석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했어요. 예. 세계 최대의 대형 드라이 토크를 보통 조선사에는 두세 개 정도가 고작인데 그렇죠. 현대사는 불굴의 타고난 애국심과 추진력을 찾은 정주영 회장 그리고 그걸 지원한 박정희 대통령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이죠. 네. 이렇게 어렵게 불모지에서 조선 신화를 기록하고 현재 전 세계 선박 수주 실적 여기에서 한국은 현재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예. 수주액은 1등입니다. 아, 수주액은. 그러니까 예. 그 각국별 선박 수주량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33%, 1만 991만 CGT를 수주한 그 중국이 40.9%. 그에 이어서 우리가 33% 2위를 했죠. 예. 그럼 3위가 일본이었어요. 예. 근데 수주 금액으로 따지면 고부가 같이 LNG선 예. 선박의 최고 강세를 보여 이걸 거의 삭스리 해다시피 했죠. 한국이 선박 수주 금액이 411억 달러로 한국이 1, 2를 기록하고 중국은 327억 달러. 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청렴결벽하고 예. 근면성실하고 또 위대한 애국심 그리고 서민들과 함께 이 코드가 만들어낸 신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의 조선 강국을 이룩하게 된 것은 지원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놀라운 추진력이 이루어낸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업의 불모지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을 이룩하게 된 것은 불가능한 조선업을 독려한 박정희 대통령의 선견 제명과 지원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놀라운 추진력이 이루어낸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조선업 시대를 개척하면서 탄탄대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했어요. 이 한국의 조선업 참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다.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 했어요. 이 대단한 겁니다. 세계 굴지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을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이니까 참 그거는 결국은 박정희 이 정주영 이런 이 뚝심, 애국심 이런 것이 결국은 이런 작업을 해낸 것이 아니냐. 실록 박정희, 정주영 회장을 통한 조선 신화편을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